여러분, 혹시 한글 하나로 한 나라의 여성들이 깨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23살 야스민 파르자드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란 출신인 그녀가 방학 때 고향에 돌아가서 무심코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 하나가 상상도 못할 일을 벌이게 됩니다. 단순히 한글로 쓴 문장 하나였는데 이란 전역의 여성들이 울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야스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글자가 무슨 뜻인가요? 이 질문 하나가 어떻게 국제적인 여성 인권 운동으로 번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란 당국이 한글을 악마의 문자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스민 파르자드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이란을 떠나 프랑스에서 자란 평범한 유학생이었어요. 파리 소르본 대학 한국학과에서 공부하며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죠. 특히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오랜만에 고향인 이란을 방문한 야스민은 현지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한글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야스민은 자신의 노트에 적어둔 세종대왕의 철학을 한글로 필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다. 나는 느낄 수 있다. 이 문장이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 야스민은 자신의 예쁜 필체로 쓴 한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냥 평소처럼 일상을 공유하는 마음이었죠. 특별할 것 없는 게시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시간 만에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글자가 무슨 뜻인가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한국 글자예요? 이란 여성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뜨거웠어요. 야스민은 당황했지만 친절하게 하나하나 답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의미를 페르시아어로 번역해서 설명해주고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의 설명을 듣고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글자 자체가 자유를 의미한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주는 글자 같아요. 이런 댓글들이 계속 달렸고 야스민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당연했던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곳 여성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야스민의 게시물은 이란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진정한 갈망이 되어버린 거죠. 여성들은 야스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더 많은 한글 문장을 보여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하루에 수백 개씩 쏟아졌어요. 야스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취미로 올린 글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니까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죠. 제대로 가르쳐 보자고요. 야스민은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한글 꽃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는데 일주일 만에 100명이 넘어갔어요. 채팅방에서 야스민은 매일 한글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조합하는 방법까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학습자들 중에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30대, 40대는 물론이고 60대 할머니까지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글자를 배우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한 어머니의 메시지였어요. 제 엄마가 처음으로 스스로 뭔가를 쓰셨어요. 한글로요. 그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매일 채팅방에 올라왔죠. 야스민은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희망을 나눠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야스민의 한글 수업은 점점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그녀는 테헤란 시내 한 조용한 지하실을 빌렸어요. 친구 사라의 도움으로 작은 교실을 꾸몄죠. 벽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표를 붙이고
테이블에는 예쁜 필기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수업날, 야스민은 긴장했어요. 온라인에서만 만나던 학습자들을 직접 만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여성들의 눈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고 설레는 표정들이었어요. 20살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모였죠. 오늘부터 우리는 한국어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볼 거예요. 야스민의 첫 인사였습니다. 수업 내용은 단순한 문법이 아니었어요. 한국 드라마의 명대사, K-팝 가사, 심지어 방탄소년단의 인터뷰 내용까지 다뤘거든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용기야라는 드라마 대사를 한글로 쓰며 많은 학습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93살 할머니였습니다. 손자딸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셨는데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순간 내 평생 처음으로 내 이름을 내 손으로 썼다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죠. 야스민은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이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찾아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야스민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면서 불편해하는 시선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보수적인 남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성들이 외국 글자를 배워야 하는가? 이것이 서구 문화의 침투가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스민의 가족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매일 밤 야스민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죠. 내가 너무 눈에 띄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우리가 왜 이 나라를 떠났는지 기억해. 어머니의 걱정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한글 교실 근처에서 수상한 남성들이 서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큰 충격은 친구 사라의 배신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절친이었던 사라가 갑자기 야스민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위험해지고 있어. 왜 쓸데없는 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사라의 차가운 말에 야스민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라의 남자 형제들이 압력을 넣었던 거였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종교 경찰들이 야스민의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 교실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신원도 파악하려고 했죠. 학습자들이 하나둘씩 무서워하며 수업에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야스민. 남편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해서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왔습니다. 야스민은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야스민은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배우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도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카페지만 실제로는 한글 학습 공간인 바람꽃 카페를 여는 것이었죠. 테헤란 시내 한 조용한 골목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메뉴판도 페르시아어와 한글을 함께 써놨고 벽에는 예쁜 한글 캘리그래피 작품들을 걸어뒀죠. 테이블마다 한글 연습장과 예쁜 펜을 비치해놨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트렌디한 카페 같았지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카페는 대성공이었어요. 여성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연습할 수 있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한글 필사 사진을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죠. 오늘의 한글 한 줄이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겼어요. 야스민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한글을 전파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손님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혼자 와서 커피를 시키더니 한글 메뉴판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야스민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성이 며칠 더 나타났고 마침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란 문화부 관계자였던 거예요. 이 카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차가운 경고에 야스민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며칠 후 야스민에게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람꽃 카페 폐쇄 명령이 떨어진 거였죠. 그뿐만 아니라 야스민에 대한 체포령까지 내려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외국 문화를 통한 사회 질서 교란 혐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야스민은 절망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잘못된 일이었나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을 배웠던 여성들이 야스민을 위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야스민을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그들은 야스민에게 제안했어요. 세상에 우리의 이야기를 알려야 해요. 한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이에요. 야스민은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했어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로 한 거죠. 제목은 한글은 모든 인간을 위한 글자입니다였어요. 영상에서 야스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한글을 알게 되었는지, 이란 여성들이 왜 한글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한글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찾았다고 하는 할머니를 봤어요. 한글로 자신의 꿈을 써보라고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자유라고 쓴 여성을 봤어요. 이것이 어떻게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일인가요? 야스민의 절규 같은 호소였어요. 영상은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영어 자막과 함께 업로드되었고 놀랍게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야스민의 영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일으켰어요. 파리, 서울, 두바이는 물론이고 뉴욕, 런던까지 퍼져나갔죠. 한국에서는 한글학회와 여성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했고 프랑스에서는 인권단체들이 야스민 지지 시위를 벌였어요. 파리 한국문화원 앞에는 한글로 자유를 이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이란 내 여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한글로 쓴 편지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스민 고마워요. 한글이 우리에게 준 용기를 잊지 않겠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한글로 쓰여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한국 외교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란 정부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야스민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보낸 거죠. 유네스코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국제인권단체들이 야스민의 사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언어 교육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여성 인권 문제로 확대된 거였죠. 결국 야스민은 프랑스 정부의 도움으로 긴급히 파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샤를 드골 공항에는 한국문화원 관계자들과 프랑스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나와서 그녀를 맞았습니다. 야스민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러 온 거예요. 파리로 돌아온 야스민은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어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차원을 넘어서 제도적으로 접근하기로 한 거죠. 프랑스의 여성 인권 단체들과 함께 훈민정음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를 통한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도 교육하게 되었어요. 아카데미의 첫 번째 강좌명은 문자로 자유를 말하다였어요. 중동, 아프리카, 남미에서 온 이주 여성들이 주요 대상이었죠. 한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꿈을 글로 써보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야스민은 이제 단순한 한국학과 학생이 아니라 문자 해방 운동가가 되어 있었어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이란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비록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비밀리에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거였죠. 그들은 야스민이 만든 교재를 복사해서 돌려보며 서로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바람꽃이라는 암호명으로 서로를 알아보기도 했고요. 유네스코에서도 야스민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자를 통한 인권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게 된 거죠. 야스민은 여러 국제회의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에요.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이고 자유를 쟁취하는 무기예요.
마지막으로 야스민이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배운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의 기적이었어요. 그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세종대왕님이 백성을 위해 만드신 글자가 이제는 전 세계 여성들의 자유를 위한 글자가 되었으니까요. 지금도 파리의 훈민정음 아카데미에서는 매일 새로운 학습자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그들 각자가 야스민처럼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죠. 한글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전 세계 여성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자의 힘이고 한글의 위대함이 아닐까요? 오늘도 감뽕 충전 완료하셨나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